오늘은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를 때 긴장하지 않고 연습한 만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웨딩홀의 기본적인 음향 시스템과 간단한 팁들, 그리고 축가를 부르면서 추가로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 들려주는 서나무입니다. 결혼식에서 축가는 잘해야 한다. 그리고 못해도 괜찮다. 결혼식을 정말 많이 진행해 왔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주제입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 많은 하객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축가는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에이, 가수도 아닌데 못하면 어때, 일반인인데 그게 다 추억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했던 신랑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신랑 신부님께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80%가 같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축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신랑 신부와 친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부분은 결혼식에서 축가를 좀 잘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식 사회자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또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던 축가자로서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축가를 부를 때 노래 실력이 결혼식에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축가에서 노래 실력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도 총 5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는 신랑 신부님들께서는 간식 드시면서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식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던 사람이든 유독 음이탈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식이 대부분 오전에 있기 때문에 목이 풀리지 않아서, 또 웨딩홀의 스피커가 평소 우리가 듣던 스피커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음향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대부분은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그러실 때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축가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신랑 신부님들께서 축가를 준비하실 때에는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대부분은 가수의 공연과 비슷하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축가는 공연과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결혼식은 공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공연이라고 한다면 콘서트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죠. 첫 번째로는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콘서트는 비용을 지불하고 무언가를 받으러 오는 관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한 하객분들이 계시죠. 또 실력의 경우에는 콘서트에서는 비용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티스트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은 축가를 듣기 위해서 축의금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억되는 것도 조금 달라요.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내가 말이야 10년 전에 전인권 콘서트를 봤는데 말이야 막 이러시면서 되게 오랫동안 추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억하세요. 그런데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막 몇 달에 한 번씩 결혼식이 있기도 하고, 또 많을 때는 막 한 달에 3번씩 이렇게 막 여기저기 결혼식을 가다 보면 하객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준비하시고 싶은 이유가, 우리 결혼식을 찾아와 주신 하객분들께서 좀 멋진 노래를 들으시고 되게 좋았다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공연처럼 예식을 준비를 하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하객분들이 결혼식의 내용을 크게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결혼식은 딱 2사람에게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바로 우리의 기억에만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님께서는 하객분들을 위해서 예식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서들로 결혼식을 채우시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예식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결혼식은 공연이 아니라 결혼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께 혹은 지인분들께 축가를 부탁하실 때에는 이제 너에게 축가를 부탁한 건 내 결혼식에서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너가 꼭 노래를 해줬으면 해서 부탁한 거야. 노래는 잘 못해도 괜찮고 삑살이 나도 괜찮아 라고 웃으면서, 여기 꼭 웃음 표시가 있죠. 꼭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친구분께서도 훨씬 더 부담 없이 축가를 준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축가를 준비해 주시고 혹은 축가를 부탁해 주시고, 그럼 축가를 부탁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축가를 부탁받은 축가자분께서도 내 지인의 결혼식에서 정말 좋은 노래를 꼭 불러드리고 싶으실 텐데요. 축가자분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도 이제 오전이다 보니까 목도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무조건 평소보다는 노래가 잘 안 드실 거예요. 그럴수록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마음이 좀 무거워지게 되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축가자분들께서 이렇게 표정이 급 어두워지시면서 이제 땅을 바라보시게 되고, 그럼 하객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약간 어색해지고, 또 그러면 축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셨을 때 그때부터 계속 땅만 보시면서 이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신랑 신부님들께서 괜찮아 잘했어 라고 얘기하셔도 뭔가 막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게 서로 좋은 날에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가자님께서는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본식 날에는 이제 노래 실력보다 축복을 마음에 한가득 가지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실수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된다면 신랑 신부님께 결혼식 끝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 마시고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래할 때,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막 이랬다 저랬다 미안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래하는 동안에 실수를 하자마자 눈으로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 눈빛으로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노래를 하시고요, 눈으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시면 신랑 신부님도 활짝 웃으실 거고요. 그럼 그 상황에 하객분들도 빵 터지시면서 와 하면서 와 이렇게 되게 축복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축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역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진심을 담아서 행복하게 노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신랑 신부님과 축가자분들 모두 다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가를 준비하면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팁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팁의 첫 번째로 웨딩홀의 구조를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축가를 연습하게 되면 이제 코인 노래방이나 혹은 일반적인 큰 노래방에서 연습을 하실 텐데요. 노래방은 이렇게 생겼죠. 스피커가 일단 이렇게 있고 대부분 의자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방은 스피커가 여기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고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을 때 소리가 정말 잘 들리겠죠? 그리고 웨딩홀은 노래방과 정말 다르게 생겼습니다. 웨딩홀은 일단 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단상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이렇게 계단이 있고 혼주석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축가자분들은 대부분 이곳이나 이곳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스피커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소리는 이렇게 하객분들을 향해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피커는 대부분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소리가 나죠. 간혹가다 웨딩홀에 이쪽에 모니터 스피커가 있거나 혹은 여기에 작은 모니터 스피커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웨딩홀에서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음향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모니터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그 하울링이 생길 때가 많은데 그 하울링의 범인이 모니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웨딩홀에 모니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걸 꺼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노래하시는 축가자분이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좀 왜곡돼서 들려요. 그럼 축가자가 노래를 할 때 노래방에서 이렇게 제대로 들리던 소리가 아니라
이쪽에서 나는 소리를 다이렉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소리와 내가 듣는 소리가 일치하지 않고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내가 부르는 것과 들리는 소리가 다른 만큼 휙 뒤집어지면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일찍 도착하셔서 본식날 리허설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꼭 리허설을 해보시면서 노래를 여기에서도 한번 불러보시고 여기에서도 한번 불러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무선 마이크를 주시기 때문에 이쪽 소리도 들어보고 이쪽 소리도 들어보시면서 내가 좀 이따 축가를 부를 때 소리가 나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객분들께는 제대로 소리가 들리겠구나, 이 부분을 축가자님께서 감안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래하실 때에는 지금 내가 들리고 있는 소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리허설은 본식 30분 전에 도착하면 대부분은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객분들이 일찍 오셔서 보고 계시더라도 쑥스럽지만 꼭 완곡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 웨딩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1절만이라도 꼭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고집을 부리셔서 1절은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은 한 소절이라도 꼭 불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한 소절은 여기에서 불러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연습할 때 들었던 음향과 내가 실제로 노래할 때 이 음향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대부분 음이탈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음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광주에 있는 대부분의 웨딩홀은 마이크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볼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허설을 진행하시면서 마이크는 최대한 크게 키워주시고 음악은 귀에 들릴 정도로만 작게 틀어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크는 최대한 크게 키워주시고 혹시라도 소리가 너무 크다면 제가 마이크를 조절을 해서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무조건 최대한 크게 키워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간혹 이제 노래하시는 게 쑥스러우셔서 음악을 좀 크게 키워달라, 목소리가 안 들리게끔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축가를 부르실 때는 축가자분의 목소리가 무조건 음악보다 더 커야 합니다. 신랑 신부님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가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축가를 부탁하신 거니까요. 내 노래가 너무 날것으로 이렇게 하객분들께 다 들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쑥스럽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목소리가 신랑 신부에게 선물이 될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MR을 목소리보다 무조건 더 작게 틀어주시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웨딩홀에서 마이크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크 볼륨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음악을 재생하는 컴퓨터로 MR은 조절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에는 마이크 볼륨이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MR을 훨씬 더 작게 해가지고, 만약 하객분들께 MR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목소리가 무조건 더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가자분이 노래를 하실 때에는 지금 이 축가가 음악이 아니라 마치 신랑 신부를 위한 편지인 것처럼 들릴 수 있도록 무조건 축가자님의 목소리가 꼭 하객분들께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 잘 들릴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은 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사를 준비하는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하게 외워서 진행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대에 놓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축가를 부를 때에는 가사를 보면서 노래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끔 스마트폰으로 가사를 보실 때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축가의 순서 자체가 조금 무성의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시면 조금 무성의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가 필요하실 때에는 꼭 A4 용지에 가사를 출력해 주시고요. 만약 가사를 출력하지 못하셨다거나 혹은 번거로우실 때에는 웨딩홀에 일찍 도착하셔서 예약실에 부탁하시면 대부분 출력을 해주실 겁니다. 이때도 가능하다면 USB에 가사를 미리 담아서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예약실에서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고 인터넷에서 가사를 찾은 다음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시기 민망하셔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보시지 마시고 꼭 이렇게 가사를 출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식을 준비하는 사회자에게 부탁해도 가사를 출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A4 용지에 출력해서 본식날 챙겨가고 있고요. 본식 당일날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항상 태블릿을 챙겨 다니기 때문에 그 태블릿에 가사를 띄워서 보면대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사가 헷갈리실 때에는 꼭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꼭 사회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웨딩홀에 예약실에 부탁하셔서 A4 용지 규격의 가사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축가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역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DM 많이 보내주시고요. 항상 신랑 신부님들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유익하고 재밌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